2021년 상반기가 끝나고 새로 다가오는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화제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소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이 풀린다는 것. 둘째, 공급이 풀린다는 것.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출이죠. 일명 주담대. 이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반기에 실제로 집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대출 완화 및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소개된 하반기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우대폭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됩니다. 이 말은 청년이나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최대 20%포인트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 비용의 40%까지, 조정 대상 지역은 50%까지인데요. 무주택자들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60%, 조정 대상 지역은 70%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액이 다소 비싼 집에 대해서도 대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의 집에서만 LTV 우대 한도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7월부터는 9억 원 이하의 집까지도 다른 조건과 부합할 때 LTV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우대 혜택 비율도 10%씩 늘어서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매물에 대해서는 기존 40%였던 한도가 50%까지, 조정 대상 지역 5억 원에서 8억 원 구간은 기존 50%에서 60%까지 10%포인트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LTV뿐만 아니라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도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기존 50%에서 60%로 오르게 됩니다. 위와 같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되어서 대출 한도가 높아진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원래는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9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억 원 미만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우대 혜택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LTV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4억 원 넘게 나와도 초과분을 제외하고 4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입니다. 말 그대로 무려 만기가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 갚아도 되는 대출인데요.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내야 하는 상환 금액도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대출하고 이자가 2.85%라고 한다면 30년 만기 기준으로 월 상환 금액은 124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40년이라면 매달 내야 되는 돈이 105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달 14.8%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죠.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지원금도 늘었습니다. 본래 총 4.1조 원으로 공급 규모를 제한했던 내용을 폐지하고 계속 지원하기로 했으며 그 금액도 늘어서 1인당 대출 한도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정부가 공적 보증해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인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됩니다. 집이 없는 청년들의 전세 대출 비용이 조금 감소할 전망인데요. 만약 1억 원을 대출했을 때 이자 부담이 일반 전월세 대출에 비해 약 50만 원, 0.5%포인트 정도 감소하고 보증료 추가 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명 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 역시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어나고 조금 더 상황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대출 한도도 확대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 집 마련 대출인데요. 이 보금자리론의 1인당 지원 한도가 3.6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7월 15일 무려 4,400가구 대상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전 국민의 치열한 눈치 게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7월에 사전청약을 준비 중인 3기 신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계양이 신혼부부 한정으로 제공되는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서 총 1,100가구를 풀어 가장 규모가 크고요. 다음으로는 총 2,000가구가 풀리는 남양주 진접, 그리고 1,000가구가 풀리는 성남 복정 1, 끝으로 신혼부부 대상으로만 주거를 푸는 의왕 청계 2와 위례가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10월, 11월, 12월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방금 언급한 신혼희망타운처럼 공공주택은 대상자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인데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지분을 오랫동안 나눠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기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해제해왔습니다. 이 말은 곧 한번 투기 과열 지구로 찍히면 1년을 꼼짝없이 규제에 묶여야 한다는 뜻이었는데요.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 선정과 마찬가지로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변화들만 이야기했는데요. 풀어주는 규제가 있으면 조이는 규제도 있기 마련이겠죠? 앞서 LTV와 DTI 기준 완화를 소개했는데요. DSR 40% 규제 대상은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모든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40% 규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우선 차주란 빌린 사람을 뜻합니다. 차주 단위는 돈을 빌리는 각 개인에 따른 기준이란 의미입니다. 기준이 각 개인에게 있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동안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DSR 기준이 40%라는 것은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중 80만 원을 빚 갚는 데 쓸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만큼 대출 한도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DSR 기준이 높으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 빌리는 사람에 따라서는 DSR 40%를 넘게 대출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에 두 가지 경우에는 은행 평균치와 관계없이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새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그리고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은행의 평균치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DSR 40%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이나 주거 매입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별 DSR 4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반드시 취소한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공공주택 청약 규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청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역대 최악의 거품 붕괴 현상이 올 거라는 의견도 있고, 그와 반대로 주택을 매매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가 강화된 지난 6월을 기점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 멸종, 거래 부진을 원인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어찌되었든 우리는 모두 살 곳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 혜택, 규제 등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혜택은 반드시 챙기는 하반기가 되기 바랍니다.